오늘은 여러분께 시니어 시기에 맞이하는 남녀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환갑을 넘긴 나이에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제 경험과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50대가 넘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단순히 감정에만 충실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이성적으로만 접근하자니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55세에 이혼을 하고 3년 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식들도 다 독립했고 저만의 시간이 생겼을 때 문득 이 남은 인생을 정말 혼자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연히 등산 모임에서 한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그저 활발하고 건강해 보이는 분이라는 정도였습니다. 몇 번 산행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분도 저처럼 혼자 사는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같은 처지의 사람으로서 서로 위로가 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이 단순한 우정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이에 설렌다는 게 어색하면서도 새로웠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밤새 잠을 못 이루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 생각을 하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다음 만남이 기다려지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는 점입니다. 20대, 30대처럼 적극적으로 대시하기엔 나이가 걸렸고 그냥 친구로 지내자니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저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면서 제가 그분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우정 이상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반응이 어떨지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그분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에 대해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젊은 시절의 연애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고 각자의 생활 패턴과 습관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자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딸은 처음에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니어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 말입니다. 저는 딸에게 시간을 갖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추억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있지만 남은 인생을 혼자 외롭게 보내는 것이 과연 어머니가 바라는 일일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만남은 정말 긴장됐습니다. 제 파트너분도 무척 떨려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행히 딸과 그분은 생각보다 잘 대화를 나눴고 딸도 그분의 진중하고 배려심 깊은 성품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딸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졌고 지금은 저희 관계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모든 게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둘 다 오랜 세월 자기만의 생활 방식을 고집해왔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분은 저녁 늦게까지 책을 읽고 아침은 천천히 시작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이런 작은 차이들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생활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자연스러웠지만 이 나이에는 이미 굳어진 습관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아침 운동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에 그분이 일어나서 함께 브런치를 먹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돈 문제는 생각보다 민감합니다. 각자 살아온 삶이 있고 자산도 다르고 소비 습관도 다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되 함께하는 활동에 드는 비용은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지만 기본 원칙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서로에게 부담이 없었습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크고 작은 건강 이슈를 안고 살아갑니다. 제 파트너분은 당뇨가 있어서 식단 관리를 해야 했고 저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무리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이런 제약들이 관계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배려하는 과정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혈당 수치가 오르면 제가 함께 식단을 조절하고 제 무릎이 아플 때는 그분이 가벼운 산책 코스를 찾아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단순한 연인을 넘어 서로의 건강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르지만 이런 실질적이고 따뜻한 배려가 시니어 관계의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등산 모임 사람들이 저희 둘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어떤 분들은 노골적으로 수근거리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 자식들도 있는데 창피하지 않냐는 말들도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런 말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것이지 남들이 사는 것이 아니더군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당당하기로 했습니다.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저희 관계를 보고 용기를 얻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같은 모임에 계시던 한 분은 저희를 보고 자신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니어의 사랑도 충분히 아름답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앞으로 우리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재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각자 독립적으로 살면서 만나기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저희는 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생각은 재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관계가 되고 싶었고 무엇보다 그분과 온전히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조금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재혼을 하게 되면 재산 문제나 상속 문제 등 복잡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의견 차이가 갈등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와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고 그분은 제가 형식에 너무 집착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재혼을 꺼리는 것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양쪽 자녀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중간 지점을 찾았습니다. 법적인 재혼은 하지 않되 서로에게 헌신하는 동반자 관계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 주중에는 서너 번 만나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지만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운 것은 시니어 관계에서는 젊었을 때처럼 하나의 정답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각자 살아온 인생이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가 되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깊은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시니어 관계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과거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둘 다 이전 결혼 생활의 추억과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사별했고 그분은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과거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를 숨기는 것보다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더 건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내와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 그분은 진심으로 들어주셨고 그분이 이혼 과정에서 겪은 아픔을 털어놓을 때 저도 공감하며 위로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지워버릴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되더군요. 다만 한 가지 조심한 것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전 배우자와 지금의 파트너를 비교하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그분을 아내와 비교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는 고유한 존재이고 우리의 관계도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는 함께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여행은 제주도였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상대방의 습관이나 성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서부터 식사 취향, 쉬는 방식까지 일상에서는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분은 여행지에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기를 힘들어했고 저는 여행 중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차이 때문에 작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양보하면서 우리만의 여행 방식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자 산책을 하고 그분이 일어날 시간에 맞춰 돌아와서 함께 느긋하게 아침을 먹는 식으로 조율했습니다. 여행을 통해 배운 것은 완벽한 조화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어떻게 좁혀가느냐입니다. 무조건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도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 그것이 시니어 커플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계절이 한 번 더 바뀌고 우리 관계도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 설렘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그 자리를 편안함과 신뢰가 채워갔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멋을 부리거나 좋은 모습만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화장 안 한 얼굴도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차림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은 불꽃처럼 뜨거웠지만 금방 사그라들기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사랑은 은은하게 타오르는 숯불 같다고. 처음부터 세게 타오르지는 않지만 오래오래 따뜻함을 유지한다고. 그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시니어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화려하거나 극적이지는 않지만 꾸준하고 든든합니다. 주변에서 저희를 보고 부러워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났냐고 자신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물어오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시니어 관계는 서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저는 그분과 함께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자기 공방에 등록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수업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접시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려웠지만 함께 배워가는 과정 자체가 즐겁습니다. 실패에도 웃으며 다시 시작하고 작은 성공에도 함께 기뻐합니다. 이런 공동의 경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각자의 취미도 존중하되 둘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야 관계가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등산이 저희의 공통 관심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자기, 사진 찍기, 요리 등으로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설렘이 우리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지만 모든 날이 좋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작년 가을 저희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분의 딸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분은 딸을 돌보느라 저와 만날 시간이 거의 없었고 전화통화도 뜸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상황을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넘게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짧은 문자로만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섭섭한 마음에 왜 나를 멀리하느냐고 따졌고 그분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화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 관계가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그분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딸의 문제로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고 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거리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니어 관계에서는 서로의 가족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젊었을 때는 둘만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이 나이에는 자녀와 손주 때로는 나이든 부모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가족 문제로 힘들어할 때 함께 짊어지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저와 함께 나누자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더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위기는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잘 극복하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분의 딸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면서 우리도 다시 정상적인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그분 가족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그분의 손주들과도 가끔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과 공원에 가거나 간단한 놀이를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손주들이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할머니의 친구 할아버지로 받아들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관계들이 모여서 우리를 하나의 확장된 가족처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는 건강 관리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저희는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을 일상의 루틴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함께 걷기 운동을 하고 건강검진 날짜도 서로 확인해 줍니다. 그분이 병원 가는 날이면 제가 함께 가서 기다려주고 제가 물리치료를 받을 때는 그분이 동행해 줍니다.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말로 하는 사랑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한다는 말과 꽃다발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것,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는 것, 건강한 식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분이 혈당 관리를 위해 음식 조절을 할 때 저도 함께 식단을 바꾸며 동참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든 일도 둘이 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계절마다 우리는 작은 의식 같은 것을 만들어갑니다. 봄에는 벚꽃 명소를 찾아가고 여름에는 바다에 가서 일출을 보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하고 겨울에는 온천 여행을 갑니다. 이런 반복되는 경험들이 우리만의 추억으로 쌓이고 그 추억들이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작년에 갔던 장소를 올해 다시 찾으면 지난해의 기억이 떠오르며 미소 짓게 됩니다. 주변의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도 만들었습니다. 저희만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다른 커플들과 교류하면서 배우는 점도 많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커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가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눕니다. 어떤 부부는 재혼해서 함께 살고 있고 어떤 커플은 저희처럼 각자 집을 유지하며 만나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방식이 최선입니다. 이런 모임에서 한 선배 부부가 해주신 조언이 기억에 남습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배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의 독립성과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이상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저희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분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친구들과 당구를 치러 가거나 혼자 영화를 보러 갑니다. 그분도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모임이나 활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나 없이 무언가를 할 때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시간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떨어져 있을 때 상대방이 그리워지고 다시 만났을 때 더 반가워집니다. 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자면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조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트 비용을 칼같이 반반 나누려 했지만 이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누군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더 내기도 하고 특별한 날에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저희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주제를 처음 꺼낼 때는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의료 대리인을 지정하고 사전 의료 의향서도 작성했습니다. 만약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서로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우울하거나 불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서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양로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그런 곳에 갈 나이는 아니지만 미리 알아두면 막상 필요할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좋은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위치는 어디가 적당한지 함께 조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한쪽이 먼저 그런 곳에 가게 되면 다른 쪽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지금을 즐기는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노년을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커플들이 결혼을 준비하며 미래를 그리듯이 우리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함께할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서로를 지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계절이 또 한 번 바뀌고 우리 관계는 3년차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습관이나 성격을 거의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수가 줄어든다는 것도 알고 제가 피곤하면 조금 예민해진다는 것도 그분은 압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도 터득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분이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회복 기간 동안 일상생활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그분 집에 가서 식사를 준비해주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병원 진료에도 동행하고 물리치료를 받을 때도 함께 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분의 딸도 자주 왔지만 제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하고. 화려한 데이트나 낭만적인 순간도 좋지만 상대방이 힘들 때 묵묵히 곁을 지키는 것이 시니어 관계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도 회복 후에 제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저를 필요로 하는지 깨달았다고. 저 없이는 그 시간을 훨씬 더 힘들게 보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경험은 우리 관계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이 더 강해졌고 앞으로 더 나이가 들어도 함께 버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시니어 관계는 건강한 날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고 힘든 날에도 서로 의지하며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계신 혼자 사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자주 볼 수 없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이 나빠지거나 세상을 떠나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그럴 때 옆에서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저는 용기 내서 그분을 만난 것이 제 인생 후반부에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런 걱정들은 정말 별것 아니었습니다. 제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남은 인생을 누구와 어떻게 보낼지는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대든 70대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데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이어야 하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외로움을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행복할 권리는 모든 나이에게 있습니다. 만약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너무 신중하기만 해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계산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는 오히려 관계 형성을 방해합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고 진실하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자녀들의 반대 때문에 관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설득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결국 부모의 행복을 바랍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만 부모가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마음을 열게 됩니다. 다만 자녀들의 감정도 존중하면서 천천히 이해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나이에는 각자 모아온 재산도 있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애매하게 두면 나중에 큰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제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과 돈 문제는 별개로 접근해야 합니다. 건강관리도 함께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혼자서는 게을러지기 쉬운 운동이나 식단 관리도 둘이 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병원 가는 것도 혼자보다 누군가와 함께 가면 덜 무섭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둘이 들으면 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약 먹는 것도 서로 챙겨주고 건강검진 날짜도 함께 기억하면 좋습니다. 요즘 저희는 함께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을 한 달에 2번 정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일을 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 활동이 우리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서로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입니다. 봉사를 다녀온 날이면 우리는 늘 진지한 대화를 나눕니다. 저렇게 홀로 외롭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혼자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원치 않는 고독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외로움을 겪지 않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지난달에는 그분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비싼 물건보다는 의미 있는 것을 주고 싶어서 고민 끝에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아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사진마다 짧은 메모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나 느낌을 간단히 기록했습니다. 그분은 그 앨범을 받고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렇게 많은 추억을 만들었구나 하며 감동하셨습니다. 그날 저희는 앨범을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사진을 보며 그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사진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고 어떤 사진에서는 잠시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생일 파티였습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런 소소한 순간들입니다.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신문을 읽고 저녁 산책을 하며 하루를 정리하고 주말에 함께 장을 보러 가는 것. 이런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특별한 데이트나 이벤트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최근 들어 저희 주변에 비슷한 또래의 커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우연히 좋은 인연을 만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과 가끔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가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각자 다른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은 모두 행복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한 친구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 눈치가 보이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신이 행복한지 여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남들의 평가나 판단보다 자신의 감정과 행복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시니어 관계가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건강 문제로 힘든 순간도 있고 자녀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하고 서로의 고집이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관계를 끝내려 하지 말고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때로는 헤어질까 고민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고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완벽한 관계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요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분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간단한 인사와 오늘 계획을 공유합니다. 그분도 저에게 답장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에는 통화를 해서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작은 루틴이 우리를 연결해주고 서로가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다음 달에는 저희가 처음 만난 등산 모임에서 3주년 기념 산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 함께 올랐던 산에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3년 전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때는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될 줄 몰랐는데 인연이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이 저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사랑할 권리가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자녀들의 반응 때문에 주저하지 마세요. 물론 신중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서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셨다면 용기를 내서 마음을 표현하세요. 거절당할까 두려워 마세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설령 거절당한다 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용기를 낸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 고백할 때 정말 떨렸지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시작했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젊은 커플처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각자의 페이스를 존중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세요. 재혼할지 각자 살며 만날지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결정하면 됩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입니다. 건강 관리는 함께 하세요. 운동도 함께하고 식사도 함께 챙기면 훨씬 수월합니다. 서로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시니어 관계에서는 가장 실질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병원에 함께 가주고 약 먹는 시간을 챙겨주고 건강검진 날짜를 기억해 주세요. 경제 문제는 처음부터 투명하게 하세요. 각자의 재산과 수입, 지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합의하세요. 애매하게 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돈 문제까지 무조건 합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그분과 함께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 후반부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매일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할 사람이 있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60대든 70대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외롭게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인연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가가세요. 그리고 그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 나가세요. 작은 배려와 관심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됩니다. 오늘도 저는 그분에게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따뜻한 동반자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